지금 한국이 맞닥뜨린 핵심 변수는 단순한 에너지 수입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가 연간 5천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무관세로 한국에 들여보낼 기회를 열었다는 사실은 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캐나다의 절박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캐나다 원유 수출의 96% 이상은 그동안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고 구매자가 사실상 미국 하나에 가까웠기 때문에 캐나다는 늘 제값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관세 압박과 무역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며 아시아의 안정적인 대형 구매처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 340억 캐나다 달러가 투입된 TMX 송유관 완공이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내륙에 갇혀 있던 오일샌드 원유가 태평양 연안까지 대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캐나다산 원유를 배에 실어 한국으로 보내는 물류 구조가 처음으로 경제성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캐나다 오일샌드를 수출하려면 미국 남부 멕시코만까지 파이프라인으로 내려보낸 뒤 배에 실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운송비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나 TMX 확장 이후 운송 거리가 줄어들면서 캐나다 원유는 중동 원유와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캐나다 원유의 핵심은 WCS로 불리는 중진류입니다. 황 함량이 높고 밀도가 커서 정제가 까다롭지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합니다. 일반적인 경질류보다 다루기 어렵지만 한국 정유사에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무겁고 끈적한 중진류를 정제해 휘발유와 경유 같은 고부가 제품으로 바꾸는 능력이 강합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원유의 70%에서 8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즉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라는 세계사 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 국가와 연결되는 것은 단순한 수입처 다변화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한국을 상대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중동에서는 더 큰 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해군력을 키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동쪽으로 페르시아만 서쪽으로 홍해를 끼고 있지만 지금까지 잠수함이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반면 이란은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고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통행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믿고 바다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이 등장합니다. 올해 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 WTS26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고 한화오션은 국내 잠수함 관련 11개 기업과 함께 사우디와 중동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코롱 스페이스웍스 등 핵심 기업들이 참여하며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파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패키지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앞서는 모델은 현재 시운전 중인 장영실함입니다. 장영실함은 장보고 3배치, 이 선도함으로 한국 해군의 첫 3600 통읍 잠수함입니다. 기존 도산 안창호함보다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성능이 강화됐고 리튬 전지를 탑재해 약 3주간 잠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최신식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우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0월 장영 심천내슈얼취의 진수식 기념 영상에서 사우디, 모로코, 이집트를 수출 대상국으로 명시했고 중동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를 보도도 하면서 현지의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5월 부산 마덱스에서 한화오션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장보고 3배치 이 모형을 살펴보고 수출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해군 최고 인사가 직접 모형 앞에서 질문했다는 것은 단순한 의전 방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우디는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전력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개발해서 식한 HD FU 6000은 6000 통급 수출형 호위함으로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모델입니다. 단순한 호위함이 아니라 탄도 미사일 대응 능력까지 염두에 둔 미니 이지스함에 가까운 제안입니다. 이 함정에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국이 개발 중인 LSM-3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해상형까지 통합하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사우디가 예멘 후티 방운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제안입니다. 6천 통급 함정이 탄도탄을 탐지하고 직접 요격까지 수행한다면 이는 사우디 해군의 바다 위 중고도 방어망을 제공하는 전략 자산이 됩니다. 독일의 약 3,900 통급 메코 A200이나 이탈리아의 약 7,000 통급 프렘 계열과 비교해도 한국 모델은 현지 방어 수요에 더 직접적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우디 호위함 사업은 올해 안에 계약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경쟁 구도는 독일, 이탈리아, 한국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의 비전 2030 정책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사우디는 현지 생산 비율 60% 이상을 요구하는 산업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i조선소를 통한 현지 건조 전략을 핵심 카드로 제시했고 국내 12개 방산기업과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설계, 건조, 사업 관리, 유지, 보수 정비를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를 내세웠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훨씬 복잡합니다. 캐나다는 최대 12척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요구를 넘어 러시아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조건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니라 군사 동맹 수준의 요구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중립적 외교 포지션을 고려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나 노르웨이도 한국과 방산 계약을 하면서 이런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는 독일 잠수함을 선택하려는 흐름도 존재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서 나토 유럽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독일 차세대 잠수함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캐나다가 한국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사우디는 한국 방산에 대해 훨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수함, 호위함, 미사일 방어, 현지 생산까지 전체 패키지를 원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한국이 이런 판에서 강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이미 숫자로 드러납니다. 한국 인구는 약 5,160만 명이지만 군사력 평가에서는 세계 5위권으로 분석됩니다. 현역 병력 약 50만 명 동원 가능, 인력 약 350만 명, 빠른 무기 전력화 속도는 국토 규모를 넘어서는 군사적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K2 전차는 양상하 기준 약 90억 원 수준으로 언급되지만 동급 서방 전차는 150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 대비 성능 효율이 약 6배 높게 평가됩니다. 국산화율도 80% 이상으로 유지되며 생산 속도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독일 러파르트, 이 생산이 연간 50대 수준으로 거론되는 반면 한국은 전시 수요가 커질 경우 연간 100대 이상까지 확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155mm 포신 내구성을 기존 서방 제품보다 20% 이상 강화했고 고온 고습 환경에서 5,000발 이상 누적된 실전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유럽 PZ H2000의 실전 가동률이 평균 50% 이하로 거론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장비의 장기 전투 유지력은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신뢰 요인이 됩니다. 방산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서도 국력 평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HBM4 개발 과정에서 2024년 장비 국산화율은 약 35%였고 2025년에는 45%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부 패키징 장비 라인은 국산화율 60%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매출은 1조 달러를 넘는 구조로 언급되고 한국은 세계 4위 수출국지 DP 세계 12위 특허 출원 세계 5위라는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투자액도 2025년 기준 약 650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 하나로 모입니다. 캐나다는 에너지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을 필요로 하고 사우디는 해군력 강화와 방산 현지화를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며 중동 리스크를 줄이고 동시에 중동과 북미의 대형 방산 시장에서 선택받는 공급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8% 수준이지만 핵심 무기 개발 예산 비중은 35% 이상으로 언급됩니다. R&D 투자 비율도 4.8% 수준이고 2025년 AI 양자 우주 산업 투자 비중은 국가 R&D 전체의 18%까지 확대되려 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관련 투자 비중이 10% 안팎으로 언급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면 한국의 확장 속도는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중견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안보에서는 캐나다와 연결되고
방산 시장에서는 사우디와 연결되며 기술 산업에서는 반도체와 첨단 제조로 세계 공급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이 세계 국력 6위에 올랐다는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5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는 실제 조건을 이미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연구 인력은 약 100만 명으로 언급되고 대학 진학률은 OECD 1위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이것이 방산조선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면서 작은 인구 규모를 높은 생산성과 빠른 실행력으로 보완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을 과소평가된 국가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땅은 크지 않고 인구도 초대형 국가는 아니지만 전쟁 위협을 견디며 만든 제조체계와 수출 구조가 실제 위기에서 더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원유 사우디의 잠수함과 호위함, 그리고 한국의 K2K9, KF21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순간 세계가 보는 한국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